네, 11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1번째 챕터에서는요, 사실 스트링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스트링 클래스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API 문서를 갖다가 참조할 수 있는 참조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MS 계열의 기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바 계열의 기술들도 많이 있죠.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DN이라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개발자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조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문서라고 해서 API 도큐먼트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바독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바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바 도큐먼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문서가 있어서 개발의 편의를 제공을 합니다. 자, MS 개발자들이 MSDN을 떼놓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MS 계열에 관련된 책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MS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책만 가지고 실제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MSDN이라는 그 개발자 도큐먼트를 보지 않고도 책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에는 그 정답을 책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자바 쪽에 더 이렇게 애착을 갖거나 아니면 MS 쪽에 더 애착을 갖거나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기술이 있긴 하지만 크게 그렇게 한쪽에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관찰을 해보면은 MS 개발자들이 MSDN을 의존하는 의존도보다 자바 개발자들이 자바 도큐먼트를 의존해야 되는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론 항상 그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MSDN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그 개발의 성향에 따라서 자바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도큐먼트 의존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바 개발자가 항상 이 자바 도큐먼트를 띄워놓고서는 개발을 합니다. MSDN 같은 경우도 띄워놓고 참조하면서 개발을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자바 두꺼운 책들을 좀 많이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러니까 자바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완벽하게 전부 다 설명하는 자바 책은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기본 클래스이고 이것 이외에는 기본이 아닌 클래스다. 이런 경계조차도 사실은 불분명한 것이 바로 자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를 다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책을 찾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클래스를 설명하고 있는 자바 도큐먼트를 참조하는 참조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바 도큐먼트를 참조하지 않는 자바 개발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발자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정말로 자바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바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책에서 모든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자바 도큐먼트를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 도큐먼트를 참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문서들,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형태의 도큐먼트가 아니라 다양한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서들이 또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답은 자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제목이 API 도큐먼트의 참조를 통한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 관찰이에요. 관찰하자라는 겁니다. 한두 개의 인스턴스 메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링 클래스를 활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큐먼트를 이렇게 참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매우 정형화되어서 그 문서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메소드와 그 다음에 변수들 또한 어떤
추가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이 매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상당히 쉬운 영어로 되어 있고요. 뭐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셔도 될 정도로 매우 쉬운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많이 설명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발에 필요한 만큼 정말 탄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문서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뭐 걸르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뭐 스트링 클래스를 참조해서 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스트링 클래스의 문서 부분을 들어가서 쭉 한번 훑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관찰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생성자를 뺀 메소드의 수만 50개가 넘어요. 자,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대략 이런 정도의 기능의 메소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50개의 이름을 쫙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이 이름의 메소드가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API 문서, 도큐먼트 문서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메소드의 기능을 찾는 습관은 조금씩 버려야 되고요. 지금은 의존도가 높죠. 근데 조금씩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PI 문서를 볼 줄 모르는 개발자는 있을 수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PI 문서를 참조하지 않고 자바 개발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자, API 문서를 참조하지 않고 개발하는 자바 개발자도 있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참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문서를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접근하는 방법 매우 쉽습니다. 뭐 클래스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스트링 클래스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 보면 생성자, 그 이외에 다양한 기능의 메소드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멤버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책에서는 문제를 내죠.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한번 스트링 클래스의 도큐먼트를 통해서 찾아봐라. 그 다음에 결합하는 뭐 메소드 찾아봐라. 그 다음에 비교하는 메소드 찾아봐라. 요구합니다. 근데 이름을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랭스예요. 길이를 반환하는 메소드는. 그다음에 결합, 이 컨캐트네이션의 약자인데 두 문자열을 결합하는 기능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compare to, compare라는 단어의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그 문자열의 비교가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아실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호출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이 메소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메소드에 대한 그 문서를 참조를 하시고 직접 예제를 만들어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 그러한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예제를 어쨌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컨캣이라는 이 메소드는 두 문자열을 그 붙여줍니다. 연결해줍니다. 근데 연결을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문자열을 갖다가 더한다. 연결한다라는 것인데 연결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갖다가 이 뒤에 붙이거나 이 문자열을 이 뒤에 붙이는 그러한 형태로 동작하는 메소드가 아니고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자열을, 즉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드는 그런 메소드가 컨캣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문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시면은 str1.conca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str2를 인재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str1과 str2가 조합이 된, 즉 str1과 str2의 문자열을 더해서 만들어진 문자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서 반환이 됩니다. 즉,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위치에는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스마트 엔드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반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참조값을 통해서 다시 컨캣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tr3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smart and simple이라는 문자열을 갖는 그러한 스트링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서 그 참조값을 str4라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게 되겠죠. 저장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스마트 앤 심플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랭스라는 메소드는 간단합니다.
호출되면은 그 스트링 인스턴스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서 정수 형태로 반환해줘요. 그래서 반환된 결과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바의 메소드들은 사용하기 매우 쉽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조하시면 전혀 새로운 클래스의 전혀 새로운 메소드라 할지라도 쉽게 참조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컴페어 투 메소드는 뭐 일단은 문자열,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문자열이 동일하면 0을 반환을 하고요. 동일하지 않으면 0 아닌 값을 반환합니다. 일단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0 아닌 값을 반환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양수를 반환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음수를 반환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str1.compare to str3가 0보다 작으면 str1이 앞선다라고 제가 문자를 출력하고 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앞선다, 뒤선다라는 것은 사전 편찬 순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편찬 순서상 앞쪽에 위치해 있으면 그것은 앞서는 겁니다. 뒤에 있으면 뒤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요. A, B 두 개 문자열이 있습니다. 사전 편찬 순서상 A가 앞서죠. 자, 그러면 얘가 앞서는 겁니다. 얘는 뒤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str1이 앞선다라고 하면 얼마가 반환이 되냐면 0보다 작은 값이 반환이 된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즉 0보다 작은 값이 반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str3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즉 str3가 큰 경우에 0보다 큰 값이 반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전 편찬 순서상 그러니까 뭐 str1이 앞설 때의 음수, 그다음에 인자로 전달된 뒷 문자열이 앞설 때는 양수가 반환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만 혹 나중에 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바로 도큐먼트 열어가지고 컴페어 투 메소드 한번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물론 거기서 대부분의 모든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에서의 문자열 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열 복사라는 게 개념적으로 사실 딱 이것이 문자열 복사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자열이 있습니다. 복사라는 것은 이거랑 똑같은 카피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str1이라는 문자열이, 그 참조 변수가 abc라는 문자열을 참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r2라는 참조 변수가 동일하게 abc를 참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형태가 형성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문자열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문자열 인스턴스의 생성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참조하는 구조로 자바는 동작을 합니다. 자, 복사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열 복사는 이러한 형태를 주로 많이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tr1을 갖다가 str1이 참조하는 인스턴스, 문자열 인스턴스를 내가 복사하겠다. 그 얘기는 그냥 참조를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인스턴스와 완전히 동일한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문자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두 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열 복사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str2가 얘를 참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참조 변수가, 즉 현재 str1이 베스트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는데 문자열 복사가 이루어지면 요거를 그냥 같이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참조 변수가 얘를 참조하게끔 하는 것을 문자열 복사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API 문서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 굳이 불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복사가 이러한 의미이고 실제로 이러한 복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은 드리지만 굳이 이러한 일을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요, 이게 이제 다른 언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 복사라는 것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런 표현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상수 형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 복사라는 개념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혹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하는 개발 환경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str1
스트링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예, 문자열을 표현하면 자동으로 스트링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죠. 내가 이걸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링 인스턴스를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직접 생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생성자를 통해서 이 str1을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tr1이 참조하는 인스턴스와 동일한 형태의 스트링 인스턴스를 생성해냅니다. 자, new라는 키워드는 뭐예요? 그냥 참조값 바나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링 인스턴스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성자가 있습니다. 문자열 복사를 위한 스트링 클래스의 이러한 생성자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동일한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스턴스 생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교 연산을 할 경우에는 내용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값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은 자, 레몬 두 개의 문자열이 동일하죠. 자,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좀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str1 같은 경우에 하나의 문자열, 레몬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참조할 거고요. 두 번째, str2도 레몬인데 동일한 인스턴스니까 그냥 참조값만 반환이 되겠죠. 따라서 str2가 얘를 참조할 겁니다. 같이 참조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str3는 복사를 했어요. new 스트링에서 new, 예, 직접 생성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복사하고 얘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tr1과 str3를 비교했을 때에 둘 다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레몬이니까 내용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참조값은 다르죠. 자, 그런데 내용 비교를 한다 안 한다? 비교 연산은 내용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값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str1과 str2 같으냐? 라고 물으면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내용도 같지만 현재 내용도 같지만 참조하고 있는 참조값이 참조 대상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str2와 str3가 같으냐 물어보고 있죠. 근데 내용은 같지만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같지만 참조하는 인스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참조값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false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비교 연산자는 참조값 비교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컨캣이라는 메소드를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을 조합할 때, 더할 때에 사용되는 플러스 연산자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실제로 이 플러스라는 기호가 문자열을 두 개를 갖다가 더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문자열을 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덧셈 기호는 사실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덧셈 기호는 정수라든가 실수의 어떤 덧셈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자열을 더한다라는 측면은 사실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열을 더한다? 숫자를 더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값을 합하는 거지만 문자열을 더한다라는 것은 사실 문자열을 붙인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도록 자바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자열을 붙여서 새로운 문자열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자바 컴파일러가 이걸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안 써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 문장에 의해서 일단 레몬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스트링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컨캣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플러스 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이 p 연산자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럼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레몬과 에이드라는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해서 새로운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참조값이 str1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캣이라는 메소드의 호출로 문장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문자열의 덧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자열 덧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캣으로 해결이 되는데 하나는 문자열이고 하나는 문자예요. 그럼 컨캣이라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컨캣 메소드는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스트링 인스턴스에 참조값을 전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A와 3이라는 이 숫자 다 스트링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느냐? 얘가 이 실질적으로 덧셈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즉 컨캣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려면 얘가 문자열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문자열로 바꾸는 스태틱 메소드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value of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문자 A를 전달을 하면 A라는 문자를 가지고 문자 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참조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 value of를 호출하면서 A라는 문자를 전달을 하면 A라는 문자 열을 담는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반환이 돼요. 즉, 그 참조값이 컨캣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레몬과 A가 더해진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3이라는 숫자도 스트링 인스턴스의 value of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3을 숫자로 인자로 전달을 하면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문자 열로 구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참조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value of라는 메소드는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도 문자도 또 실수 데이터도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1 더하기 레몬,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력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가 출력이 되면 1 레몬 2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더해져가지고, 즉, 얘가 문자열로 바뀌었고, 얘도 문자열로 바뀌어서 더해져가지고, 하나의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덧셈을 할 때 일단 뭐가 지금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1이 덧셈을 하려면은 우리가 컨캣 메소드로 호출하려면은 덧셈 연산자의 왼편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문자 열이 와야 되죠. 근데 숫자가 왔습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이루어질까요? 예, 이 1을 문자 열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string.valueOf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1을 전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이라는 숫자를 정보로 해가지고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거고, 이제 스트링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컨캣이란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레몬을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컨캣이란 메소드 호출하면서 2를 가지고 문자열로 만들어야지 컨캣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value of 메소드 호출해서 반환값을 가지고 컨캣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컴파일러가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1 레몬 2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왜? 지금 기본적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 추가로 만들어지는 문자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레몬 얘는 원래 문자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 같은 경우에 얘가 문자열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나. 그 다음에 컨캣 하면서 새로운 문자열 하나 만들어지죠. 2개. 그 다음에 또다시 컨캣 메소드 호출을 하기 전에 2라는 숫자가 문자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3개. 또다시 컨캣 메소드 호출하면서 더해지니까 4개.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플러스 연산을 취하더라도 근데 아까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실질적으로 자바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문장 구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문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스턴스들이 생성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몬 얘는 어쨌든 문자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하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플러스 연산을 취하더라도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요, 딱 2개의 인스턴스만 추가로 생성이 돼요. 예, 무엇을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스트링 빌더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의 도움으로 인해서 즉 자바 컴파일러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장이 등장이 되면은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 생성되는 추가로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수를 2개로 제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뀔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조합해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예, 스트링 빌더 클래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자바 컴파일러가 실제로 얘를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11장의 세 번째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